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중국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얘기했던 도시 중에서 왜 유령 도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저번에 대충은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정부를 이제 중앙정부가 전통적으로 통제하는데 1대1로 개발을 필요라든지 그 다음에 엄청나게 경기 침체가 되려는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에 돈을 갈 데가 없으니까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공급을 해 가지고 소위 경제 성장을 하는 어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게 중국이 여러 가지 지금 1대1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육로가 보통 이게 뭐 터키 쪽을 지나가지고 뭐 내몽골 지역,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몽골 지역을 지나가지고 동유럽 지나가지고 유럽까지 가야지 되는데 지금 유럽 가기 전에 뭐 이쪽 지역 뭐 시리아부터 해가지고 이쪽이 다 분쟁 지역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어떤 패권 경쟁 때문에 이 길이 막혔죠. 이 막히다 보니까 사실은 유령 도시가 이제 더 이상 더 많이 생긴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역로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게 생기고 이 도시가 창출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이게 유령 도시가 더 가속화된 거죠. 이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지방 정부는 보통 어떻게 그러면 하게 되느냐? 소위 말해서 지방 정부가 그 농민들 이게 도시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시를 건설하는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런 거죠. 농민들한테 아주 싼 값으로 거의 뺐다시피 이제 이 땅을 이제 수용을 하죠. 이게 소위 아까 얘기했던 집단 농장 형태로 있는 그런 농지인데 이거를 뺏어 가지고 건설을 하는데 이 토지를 담보로 해 가지고 이게 소위 이제 평태공사라고 이제 핑타이궁수라고 얘기하는 이제 직접 중앙 정부가 돈을 지원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버릇이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 공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핑타이궁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핑타이. 그래서 중앙이 이제 이런 핑타이궁수가 은행 비슷한 거죠. 공사 같은 건데 여기서 돈을 이제 지방 정부에 빌려주는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지방 정부가 뭐 통계는 뭐 이렇게 이제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는 이 핑따이 공수에 빌린 거 이런 거는 나오겠지만은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이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되게 모호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 정부들이 많이 이게 부실해지는 그래서 디폴트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령 도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양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거를 회수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상 담보를 이제 그 농민들한테 싸게 수용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을 하긴 하는데 이 담보 가치가 있나요? 뭐 담보 가치가 50%가 안 되는 게 대부분이고 50% 안 되는 것도 많다는 거죠. 어쨌든 중앙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것들을 하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이 지방 정부의 부채를 급격히 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디폴트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거는 사실은 이 도시에 사는 그 민간인들이 소비를 하기만 한다면은요, 민간인들은요, 우리나라처럼 우리 민간 부채가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민간이 얘기하는 가계 부채라는 게 거의 우리나라 GDP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 지금 40%에서 50%로 가고 있죠.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이것도 되게 빠른 속도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저축한 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지방 정부하고 국영기업인 건설업체가 소위 말하는 이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핑따이 공수에 돈을 빌리는데 중국이 이쪽에다 돈을 공급하겠죠. 이 돈 빌린 게 결국은 담보 가치가 적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분양이 안 되면 결국 이걸 자금 회전을 못 하니까 지방 정부가 계속 부도 나는 거죠. 이런 지방 정부가 되게 많죠 지금.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령 도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수요가 없다. 그죠? 왜냐하면 유효 수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돈이 없어가지고 농촌 이거 딱 하고 도시 만들었는데 그 농촌에 살던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없죠. 그럼 이게 수요가 없고 그 다음에 1대1로가 이렇게 막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해가지고 도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억지로 도시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지방에서 부도나고 난리 나는 거죠.
결국은 중국은 이것이 하나의 뇌관이다. 유령 도시가. 이 유령 도시 문제를 중국이 해결하지 않는 한 중국한테는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 것 같다. 결코 중국 국영 기업이라든지 국영 기업 중에 특히 건설과 관련되는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다 중국 정부 자금 가지고 지금 중국 기업 부채 비율이 GDP의 160%인데 그림자 금융까지 합치면 200% 넘는다고 그러죠. 기업만 했을 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민간 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중국 펀드 중에서 특히 건설주 관련되는 것들 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거는 이런 사항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더 폭락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일단은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거는 대단히 안 좋다. 중국이 투자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엄청나게 폭락하기 전에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추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차트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중국 수익률이 이렇게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투자를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